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채널에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한번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시겠고, 보시다가 이거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순으로 봤을 때 437년부터 446년까지 신라 눌지마립관 21년부터 30년, 장수왕 25년부터 34년, 그리고 비왕 11년부터 20년까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뭐가 있었는지 삼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조선 상고사라고 다 아시죠? 장수왕의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일단 PDF 파일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자, 조선 상고사 나오는 그대로의 내용을 책이 가지고 계신 분은 320페이지예요. 320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페이지 제4장 장수태왕의 남진정책과 백제의 천도입니다. 백제의 천도는 계류왕 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일단 남진정책에 대해서 부분 나와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장수태왕의 역대 정책의 변경. 자, 기원 415년 13년에 장수태왕이 경계토왕의 뒤를 이어 주기하여 491년에 주군이 제일기간이 79년이다. 이 79년 동안은 조선 정치사상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시간이다. 무슨 변화인가? 곧 고구려의 역대 제왕들이 혹은 북진주의를 쓰고 혹은 남북 병진주의를 썼으나 종려부터 유일하게 복수 남진주의를 쓴 것으로 장수태왕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드디어 남방 3국대 고구려 공수동맹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릇 남방의 백제는 이미 강성하고 신라와 가라도 차차 강성하여 전날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으므로 고구려의 정치가로서는 부득불 남방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광개토왕은 다만 외족의 여러 나라, 중국, 선비, 과려 등을 정복하여 동족 각국은 자연히 그 깃발 아래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중국, 선비, 과려 등을 정복하여 동족 각국은 자연히 그 깃발 아래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장수태왕은 이 정책을 위험한 것으로 여겨 먼저 동족의 여러 나라들을 통일한 뒤에 외족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광개토왕의 정책을 변경하여 평양으로 천도하고 복수 남진 정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21페이지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따가 그 광개토왕 보시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연의 신하 풍발이 연왕 희를 죽이고 고구려의 지손인 고운을 세워 황제를 삼아 광개토왕의 문제를 면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풍발이 고운을 죽이고 자립하여 스스로 천왕이라 하였다. 그의 이세인 풍홍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별부인 탁발씨가 지금의 산서성 등지에서 건국하여 날로 강성해져서 황하 이북을 거의 소유하고 군대를 내보내어 연을 치니 풍홍의 국토가 날로 깎여 나가고 줄어들어 견디기가 극히 어려웠다. 이에 자주 사자를 고구려에 보내어 구원을 내거라 하였다. 장수태왕은 북수 남진이 그가 이미 정해놓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유화 틈을 버려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이 모형이 아래로 백성들의 힘을 빼앗아 궁실과 원효, 비상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궁중의 진귀한 보물과 미인들을 모아놓은 것이 수도 없이 많아서 음탕과 호사가 열국들 중에서 으뜸이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또 단독해서 읽어볼게요. 자, 비상할 정도로 이기심이 강했던 장수왕이 이것을 탐내어 연의 사자를 속여 말하기를 고구려가 남방 백제의 난을 그치지 않아서 아직 대병을 보낼 수 없으니, 만약 연왕이 기꺼이 고구려에 와서 머물겠다면 마땅히 장수들을 보내어 영접할 것이고, 후일에
시기를 보아 구원하겠다 하고 하니 연왕 풍홍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원 426년에 위가 기병 1만과 보병 수만을 동원하여 연해 서울 화룡을 진입하였다. 이에 장수왕은 말치, 맹광 등을 보내어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연왕 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위의 군사들이 이미 연의 서울에 당도하여 서문으로 입성하자 맹광이 이에 빨리 동문으로 들어가서 위에 행복한 연의 상서령 곽생의 병사들과 함께 싸워 곽생을 사살하고 연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322페이지고요. 연의 무기고에 들어가 날카로운 병기들을 취하여 위의 군사들을 격파하고 궁전에 불을 지르고 미인들과 신기한 보물들을 거둬가지고 돌아왔다. 위 왕이 미인과 진기한 보물들을 빼앗긴 것을 한탄하지 않고 다만 연왕 홍이 고구려에 머물러 있음을 싫어하여 그를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태양은 이미 거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의 한심을 잃지 않으려고 자주 위의 사자를 보내어 왕래하고 또 남중국의 송과도 친하게 사귀어 위를 견제하였다라고 쓰여 있는데, 자, 전 시간에 고구려에 있었던 일들 중에 지금 위에 열거된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 고구려 장수들을 보내서 그 서울에 함락되어 있던 부분들을 약간 쳐서 취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같이 지금 오늘 나오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아까 계속 이어졌죠. 자, 그런 부분들이 그 상고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을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북진 정책에 이런 부분 정책이 있었고 앞으로 남진 정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상고사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라고 자, 미리 읽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347년부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수왕 25년입니다. 5년인데 재밌죠? 사신을 보내 위 조정에 들어 바쳤다. 여기서 들립자를 빼면 딱 맞아요. 사신을 보내서 위 조정에 바쳤다. 그런데 들립자가 득하니 들어가는 바람에 들어와 바쳤다 라고 해석을 저는 했으나 여기 보시면 끝에 부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위에 사자를 보내어 왕래하고, 그러니까 신철 선생님도 분명히 들립자가 있는 부분을 아실 거고 해석을 바쳤다라는 부분은 빼시고 왕래했다는 부분만, 보내어 왕래했다는 부분만 나온 걸 봐서는 제 해석이 틀리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들립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좀 봐요. 자, 그렇고요. 438년입니다. 눌지 이사금 때, 눌지 마립관. 자, 마립관이란 말이 이제 또 처음 나오는 부분이죠. 자, 22년 438년 여름 4월 우두군 산에서, 자, 수폭이니까 홍수겠죠. 자, 홍수가 사납게 이르러서, 자, 떠다닐표 흐를루 50여 가의 집이 떠다니고 흘렀다. 그 다음에 경부, 여기 경부는 서울이죠. 수도 서울, 뭐 금성이 될 수도 있고요. 큰 바람, 태풍이겠죠. 그 다음에 비, 우박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우차, 우거, 손수레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써놨던 거 보니까.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 26년. 자, 보겠습니다. 좀 길죠? 같이 볼게요. 자, 26년 438년 봄 3월 처음 연왕 홍이 요동에 이르러 왕이, 이건 이제 장수왕이겠죠. 사신을 보내
위로하여. 자, 영향을 끼치어. 자, 영향을 끼치어서 용성왕, 풍임금. 풍임금은 곧 들판에서, 자, 들야자죠. 자, 버금차가 장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막을 찾아가, 마절적이 찾아갑니다. 찾아가 군사와, 자, 선비사와 말마, 군사와 말을 위로하였느니라. 자, 연왕홍이, 자, 부끄러울 참이죠. 부끄럽게 여기어 성결로 꾸짖어서 일컬어서, 자, 법도로 자, 사양할 양이 겸손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갈지자가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이니까 법도로 겸손하게 영향을 끼쳤다. 왕이 초소로 평곽을 사용하여 얼마 되지 아니하여 부풍으로 옮겼다. 연왕홍이 본디 우리를 업신여기고 정형, 상벌이 오히려 그 나라와 같았다라는 부분이 써 있습니다. 자, 왕은, 자, 이에 그 모시는 사람의 관직을, 자, 삭탈하여, 자, 삭탈이란 말을 때 써놨죠. 삭탈하여 그 태자를 도와서, 자, 그 태자가 왕인이에요. 그 태자 왕인을 도와서 인질로 삼았다. 자, 연왕홍이 원망하여 이르러 사신을 보내 송에 이르러 임금께 표하여 청하여 맞이하였다. 자, 송왕, 자, 송태조, 송나라 태조가 사신이란 자들, 왕백구 등을 보내 맞이하여 이르렀으니 아우러 명으로 우리에게 재물과 함께 보냈다. 왕이 바라지는 아니하나 사신으로 연나라 홍이 남쪽으로 와서 장군, 손수, 고고 등을 보내 북풍에서 홍을 죽였다. 아우러 그 자손 10여 명도 죽였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백구 등 장수가 그곳을 명령으로 7천여 명, 그러니까 7천여 명을 명령으로, 자, 수하고 구가 사이에 손수, 고구 등을 엄습하여 쳤으니 고구가 살아서 손수를 사로잡아서 죽였다. 왕이 백구 등으로부터 죽인 것을 전하여 듣고, 자, 잡은 것으로 하여금 보내게 이르렀다.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어떤 분이냐면, 자, 태조는 송나라겠죠? 송나라 태조가, 자, 뭐런 자죠? 멀리 있는 나라, 고구려겠죠? 나라로서 그 뜻으로 어긋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여 백구 등을 감옥에 다달았다가 이미 그리고 용서하게 이르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멀리 있는 나라로서 그 뜻으로 어긋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여. 자, 그러니까 약간 송나라가 약간 속국은 아닌데 약간 그 고구려한테 약간 좀 밑에 있는 나라라고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좀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송나라뿐만 아니라 위까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나라겠죠. 위나 송이나 다 같은 지금 그 부류였을 겁니다. 여기 지금 요 해석으로 봐서는. 그럼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보면은 송이나 위에
공을, 그러니까 바칠 공이죠, 이게. 바칠 공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아니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하고 송한테 바쳤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요거 내용을 보면은, 멀리 있는 나라한테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이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349년에 바로 나오죠. 자, 바로 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또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자, 두 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연달아 11월에 한 번, 12월에 사신을 보내니 위 조정이 들립자 들어와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쳤다라고 인식하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내용 보면 송나라도 위나라도 분명히 멀리 있는 나라긴 하지만 어긋나지 않게,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이 이런데 하물며 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송이나 위나 다 거기서 고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뭘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편찬위원회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가서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어 위 조정에 들어가 바쳤다. 그러니까 위 조정에 들어가 바쳤다. 위 조정이 들어가 바쳤다. 거의 대부분 아예 싹 다 우리가 들어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립자가 들어갔다라고 해놨어요. 들어와. 들어와. 우리 보통 다 입이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들어가. 라고 다 이렇게 해서 저런 소국한테서 바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때에 위나 송이나 다 소국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440년을 볼게요. 외나라 사람이 남쪽 변두리를 침노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취하고 노력질하였다. 여름 6월에 또 동쪽 변방 변두리를 침노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섬나라에 있으면 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긴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장수왕 28년 440년입니다. 자, 신라인이 자, 침노하여, 그렇죠? 엄습할 습입니다. 침노하여 변두리 장수를 죽였다. 아하. 왕이 성을 내어 대체로 군사가 이뤄 치기에 이르러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사제로 살해하여 이에 그쳤다. 되게 막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주 막강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 막강함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죠?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막강함을 보여주는 고구려다. 자, 송나라나 윗나라나 모두 다 자국 나라였는데 고구려에다가 공물을 보내고 신라 또한 굉장히 고구려 장수왕한테 쩔쩔매는 그런 시기였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 때는 고구려가 막강하여 고구려에게 공물을 보내거나 건들지 못하였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자, 비유왕 이제 비유왕 백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14년 440년입니다. 백제는 되게 없는 것 같아. 삼국사기 그 내용들 중에서는 많이. 자, 여름 4월. 자, 무. 자, 청간무에 나도 무오. 초하루에 일식이 해가 먹는 것에 이르러 있었다. 그러니까 일식이 있었다는 거죠. 자, 겨울 11월. 여기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송조정이 들어와 바쳤다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 겨울 11월에 백제 또한 이때도 그러니까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사비성으로 천도하는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비유왕 때도 이렇게 연약하지 않았다. 제 생각에 백제의 이때를 봤을 때 그 중원에 있는 위나라나 송나라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반대로 좀 송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송나라한테 가서 바쳤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백제가 한반도에 있다면 그 먼 바닷길을 어떻게 이용하여서 갔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25년 눌지마립관입니다. 봄 2월. 자, 사무련은 나갈진이 선물이에요. 선물로 자, 꼬리 먼저 긴 꼬리 흰 백자에 꽝치 긴 꼬리 흰 꽝을 바쳐드렸다. 왕이 기뻐하여 자, 갈지 끼치어 자, 현 관리에게 곡식을 하사하였다라는 부분이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444년입니다. 444년. 자, 28년 눌지마립관 28년 444년 여름 4월. 자, 외나라 군사가 금성을 10일 동안 에워싸워 양식이 다하여 이에 돌아갔다. 왕이 이때 이런 거죠. 왕이 바라는 것은 군사로 나가 쫓아 이르는 것이다. 그랬더니 좌우에 있는 대신들이 병가의 설에 의하면 병가라는 걸 써놨죠. 자, 병학의 전문가 전국시대의 대제박가 가운데 병수를 논한 학파 손자 82편, 오자 40편 등의 이런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설을 이런 거죠. 예. 극에 달한 도적을 쫓지 말라. 왕께서는 버릴사가 그것을 포기해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대신들이 얘기를 하였으나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듣지 아니하고 자, 수천의 기마를 거느리고 정말 이쁜당당하죠. 거느리고 쫓았다. 이에 미쳐서 독산 동쪽에 가서 도적으로 간주하여 합하여 싸워 그곳에서 패하였다. 군사가 반이 지나 죽은 자였다. 수천이 갔는데 수천이 죽은 거죠. 왕이 노래져 허둥지둥 말을 버리고 산 위에서 도적이 수를 겹쳐서 이르러 에워 쌓았다. 후련히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에 있는 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도적이 일컬어 그림자가 도와주고 있다. 병사를 거두어 물러나 돌아갔다.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444년 있는 일이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10년 동안의 일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상고사에 나와 있는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도 약간 같이 결을 같이 한 그 홍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었죠. 결국엔 연해왕 홍이 죽었고, 다음에 송의 태조가 구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